안녕하십니까? 배현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의약품 부작용 이야기라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과 복약 상담을 통해서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처방전뿐만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성 식품 등을 토대로 약 복용을 했는데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왜 나타났고 실제로 부작용 사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는 이렇습니다. 60대 남성 환자인데요.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함께 복용하는 약이나 다른 영양요법 특별히 없었던 환자인데 치과에 방문했고요. 잇몸의 염증 치료를 위해서 방문한 환자였습니다.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저희 약국에서 조제를 한 내용인데요. 조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렉소펜이라고 하는 항염 엔세이드라고 부르죠. 항염 진통제를 처방받았고요. 알마길이라고 하는 위장약, 제산제 처방을 받았고 키도라제라고 하는 소염제 처방을 받았네요. 아클란 375mg이라고 하는 아목시실린과 클라블란산 칼륨이 섞여 있는 복합 항생제를 처방받았고요. 오스템 클로렉시딘 0.12%짜리 우리가 가그렉을 처방받았습니다. 복약 지도는 당연히 식후 즉시 복용, 시간 간격을 지켜서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간격을 지켜서 복용하도록 해줬고 일반적인 부작용인 약간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거나 또는 복통이나 설사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글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게 헹궈내지 않죠. 그냥 뱉어만 내는 그런 가글인데요. 원액으로 사용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1분 정도 충분히 하루에 2회 정도 가글하도록 가글할 때는 음식이나 다른 양치하고 나서는 1시간 이후에 가글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가글 이후에 약간 태가 까맣게 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약국으로 연락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환자가 댁에 가시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연락을 취해 오셨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우연치 않게 혈압을 쟀는데 다른 위장관계 불편한 증상들은 없었는데 혈압이 150에서 160 정도로 유지가 되었다. 원래 혈압은 120에서 130 정도 안정기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고 나서 혈압이 더 올라가더라. 특별히 다른 증상은 없었다.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 혈압을 체크했을 때 혈압이 이렇게 높게 올라간 것은 자기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연락을 취해 주셨습니다. 본 해당 약물이 일반적으로 혈압을 많이 올리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냐? 바로 렉소펜이라고 하는 록소프로펜이라고 하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이 약물이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렉소펜의 그 인서트 페이퍼에 보면은 이 약학정보원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내용인데요.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우리가 흔히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는 이러한 약물은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또는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뇨제, 우리가 소변을 빼내는 이뇨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체액 저류와 부종이 관찰되기 때문에 붓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복용하면 약간 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데요. 이러한 체액 저류 또는 신부전이 있는 환자 신중하게 투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 시에는 신장 쪽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 내용이 인서트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 우리가 원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데요. 이러한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혈압에 유의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에 유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보통 이 제제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처방이 나오면 노인 주의 약물로 저희 그 DUR이라고 하는 약물 이러한 정보에 뜨게 돼 있고요. 환자분들에게 항상 신장 쪽의 부분도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느냐? 바로 다음과 같은 효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신장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을 현저하게 줄입니다. 때문에 여과되는 혈액이 줄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체액이 정체가 되게 되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분 배설 억제 효과로 인해서 체액이 정체되면 붓는 증상이 맨 처음에 나타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기 때문에 신장 독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음주 후에는 더 독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절대 음주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장관계 독성뿐만이 아니라 신장 독성이 사실 훨씬 더 무서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또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혈압이 평상시에 있었던 분들은 혈압 체크를 조금 더 주기적으로 해주십시오. 만약 혈압이 특별히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개 혈압계가 있으신 분들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하실 때는 주기적으로 혈압 측정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나서 붓는다면 일단 복용을 중단하고 약국 또는 병원, 즉 의사와 약사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체액 정체로 이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부종이 심하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면서 옆구리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두통이 있는다면 이거는 신장 독성이 바로 진행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장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사례는 치과 약을 복용하고 나서 통증과 염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처방을 받았던 처방리인데요. 항염 진통제, 특히 엔세이드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복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할 때 신장의 문제를 항상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숙지하시도록 하시고요.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실 때 이러한 부분, 특히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때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 말고도 다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처방에 나타난 부작용 사례는요, 결국 이 환자분은 다음에 내방하셨을 때 이 렉소펜이라는 약을 제외하고 처방을 받으셨고, 혹시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과 동일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도록 병원에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약국에서도 역시 다음에 역시 처방을 받으실 때는 항상 그 엔세이드가 혈압을 올릴 수 있음을 어느 병원이나 또는 어느 약국에 가셔도 꼭 말씀을 하셔라라는 권고사항을 드리면서 환자분에게 부각 상담을 마쳤던 이러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혹시나 이러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당 약국, 해당 병원에 반드시 문의하셔서 이 증상이 이 약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 맞는 약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처방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약사의 신작 아스피린과 쌍화탕 온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혹시나 약에 대해서 약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쓴 책 몸을 위한 최선 셀프 메디케이션도 아직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혹시 일반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확인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